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오늘 또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6시 토요일 6시입니다. 토요일 6시인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천혜장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쉽지만 않은데 또 일어나다 보면 또 습관이 되고 이게 또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또 자연스럽게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강인하잖아요. 강인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잘해요. 뭐든지 한번 적응하면은 잘하더라.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 저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 1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좋아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간혹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한번 들어볼 만은 해요. 들어볼 만한데 하도 막 요즘 보니까 뭐 스님이든 목사든 하여튼 요즘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 종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종교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설성공했는데 그렇지 않아. 무언 그렇게 욕심이 많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종교인들 하여튼 뭐 부질없어요.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훈련하고 다스리려면은 내가 볼 때 뭐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깨달음. 자기 스스로 이거 훈련이 필요하고 도를 닦아야겠지 말 그대로.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종교인들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 10가지가 뭔가 한번 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산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교하지 말라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래된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듯이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거야. 아유, 뭐 후회한다고 달라집니까? 이제는 안 좋은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랍니다. 저도 털고 털털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랍니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바꾸지 못하면서 남을 바꿔보겠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바꾸는 게 참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네 번째는 다 큰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다 컸으면 다 보내버리세요. 그냥 다 출가시켜. 집에 끌어안지 말고 막 20살짜리, 25살짜리, 막 30살짜리를 데리고 그냥 집에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깝깝합니다. 그게 애들을 더 망치는 것 같아. 그냥 과감하게 그냥 보내버려. 밖으로. 어디 갑니까 하는데 그 지가 알아서 해야죠. 노가드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강인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구독자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삼성전자지 뭐 주식을 많이 갖든지 금을 많이 갖든지 돈을 많이 갖든지 간에 이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다 쓰고 가라고. 왜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모은 돈인데 그냥 펑펑 쓰고 죽을 때 가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뭐 그만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줬으면 됐잖아. 그걸로 더 좋게 해야지 무슨 또 물질까지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하든지 기부를 하십시오. 그게 더 복됩니다. 다섯 번째,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것. 그냥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는 지 꼴리는 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꼴리 사는 거야. 서로 꼴리는 대로 사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인간관계가 영원하다고 믿고 상대방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이게 좀 문제야.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의지를 하더라고.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이루지 못했다고 나를 자책하는 겁니다. 나를 자책하는 것. 여덟 번째는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에 연연해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 인생까지 걱정하면서 간섭하는 거야. 간섭할 필요도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 걱정, 뭐 정치인 걱정 그렇다는데 하여튼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10번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 일어나지 않는, 그래,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륜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자신. 여러분 자신을 바꾸야 돼. 응? 살면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타인의 삶에 끼어들고 간섭할수록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으면은 행복은 굳이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스며들더라. 나에게 스며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쉴 틈 없이 떠들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 됩니다. 따갑도록 듣고 자꾸 듣다 보면은 멘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 생깁니다. 차회장 이야기 잘 듣고 멘탈 좀 강했으면 좋겠어. 요즘 보니까 반도체 경기 바닥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보다도 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그 상장 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ETF가 높은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그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퍼 플러스 셀렉티브 ETF 이름도 길다. 이름도 긴데 하여튼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 에이스 건데 글로벌 반도체 탑퍼 10% 정도 올랐다네요. 잘 올랐네. 하여튼 이거 국내 반도체주에만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나 삼성전자의 그 수익률을 웃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퍼 플러스 셀렉티브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파운드리 등 이 반도체 세부 섹터 4개 대표 그 기업들의 20% 투자하는데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TSMC 비중이 있네. 비중이 높네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연초 이후로 보면은 51% 상승해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한 반도체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그 밖에 타이거, TSMC 밸류체인, 텍트셋 이것도 9.5% 정도 상승을 했네요. 해당 ETF는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하고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TSM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첨단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그 네덜란드 그 ASML하고 미국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하여튼 공정별 대표적인 장비 기업들을 주요 종목으로 편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TSMC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막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본인이 좋으면 하면 되는 거지. 해당 상품은 지난달 4일 상장해가지고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42억 원, 한 1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가 봅니다. TSMC는 그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전량을 매각했어요. 털어버렸어. 그 악재도 좀 오르고 있더라고. 맥커리하고 피델리티 등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이달 약 1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덕분에 TSMC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타이거 TSMC 밸류체인 그 텍트셋 이것이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관련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네요. 올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 그 전망이 힘을 얻고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함께 도쿄 일렉트론하고 AMAT, 그 램 리서치 등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도 매출 상승 전망에 이달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주들은 각 공정에서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에요. 그 반도체 산업 성장에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EUV 도입을 서두르면서 관련 장비업체하고 부품업체들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하죠. 한편 한국, 대만, 일본 그쪽 반도체 제조 산업에 주로 투자하는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엑스차이나 액티브도 8.1% 올랐고 편입 정보를 살펴보니까 하이닉스하고 TSMC, 도쿄 일렉트론 등이 6%씩 비중을 차지했고요. 한솔케미컬하고 동진세미컴도 국내 반도체 중성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은 치포 동맹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수혜뿐 아니라 각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이 올 하반기 상승 사이클로 진입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하고 서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 그리고 아리랑 글로벌 D램 반도체 아이셀렉트 이런 것들도 수익률이 상위권에 올랐네요. 그래서 요즘 반도체 ETF들이 좀 날아다니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ETF 있으면은 하시면 돼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해봐라. 괜찮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관련된 게 있네. 디지털 트윈.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 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최근 디지털 트윈 태스크포스 TF의 책임자로 이름도 좋네. 이영웅 부사장을 영임했다. 디지털 트윈 TF는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으로 신설했는데요. 이 TF를 이끌 이 부사장은 미국의 MIT 출신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석유기업 쉘에서 기술과 통합, 로보틱스 이런 쪽 업무를 담당했는가 봐요.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가상 공간에 현실과 동일한 대상을 만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삼성전자 이제 8만전자 가는 겁니까? 요즘 말들이 많던데 삼성과 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하루 만에 인전 3% 넘게 급등을 했어요. 업황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AI 산업 부분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에 외국인들이 막 몰리기 시작했고 전문가들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는 국내 증시의 그 반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은 3.3% 정도 올라서 68,400원에 거래 마쳤죠. 하이닉스도 3.95% 상승해가지고 97,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한 21.5%, 하나머티리얼즈 15.2, 동진세미캠 14.2, 반도체 소부장 하여튼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쭉쭉 올라요.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 정도 올랐는데 상승분의 약 90%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지했어요. 그동안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2차전 지주하고 엔터주 쪽이 큰 폭으로 내렸죠. 뭐 계속 오르더니 이제 또 빠지는 거야. 이제 그동안 이제 먹고 나가는 거죠. 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도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을 5,293억치 순매수했는데 하이닉스는 231억치 사들였고 기관은 두 종목을 모두 1,937억, 908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9%, 마이크론이 4.08% 정도 하여튼 올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르니까 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때는 데이터 센터, 암호화폐 등 새로운 수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AI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I. 전날에 골드만삭스도 보니까 AI 산업 성장으로 미국 S&P 500 기업들의 매출이 향후 한 10년간 30%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반도체주의 실적 바닥을 2분기로 전망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으로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3분기부터는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전방 산업인 빅테크가 먼저 반등을 하면서 이 반도체 경기 낙관론에 불을 지폈는데 알파벳, 아마존 이런 주가가 좀 쭉쭉 올라요. 한 40% 상승했고 빅테크가 이제 회복하면은 경기 민감 산업인 반도체도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이 국내 증시 회복의 핵심 변수로 될 거라고 강조를 하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서 달러가 유입되면은 1,300원대를 넘어서 원달러 그 환율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죠. 과거의 환율 하락기에도 그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그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반등하면은 다른 종목군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지난 2년간 반도체 비중을 축소해온 국내 기관들이 반도체를 다시 담으려면은 다른 종목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지난 2년간 삼성전자를 11조 3,962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경우에는 기관들이 비중을 급하게 늘리면서 수급이 반도체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좁은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어컨을 선보이네요. 이 다양한 가구 형태와 공간에 활용 가능한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무풍 에어컨을 하나씩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특허 검색 시스템 그 키프리스에 따르니까 삼성전자는 최근에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홈핏이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고, 동시에 공기 조화기 그 특허 실용 신안을 출원했습니다. 이 무풍 에어컨 라인업 중에 홈핏이라는 모델명은 처음인데 이 공기 조화기 그리고 특허 실용 신안에 등록된 디자인도 처음 공개된 형태인 만큼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홈핏 상표가 공기 조화기 특허 내용 속 제품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요. 이 특허 실용 신안에는 그 홈핏으로 추정되는 모델의 구동 방법, 그리고 세부 디자인이 담겨 있는데 전체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니까 보통의 공기청정기와는 유사한 모습입니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은 신형 에어컨은 앞면과 뒷면으로 나뉘어져요. 앞면은 다양한 공기 토출로가 있고 뒤쪽은 실내를 냉난방하는 영역입니다. 해당 제품의 토출구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고 토출구 안에는 그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랑 열을 교환하는 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단에는 송풍 팬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홈핏은 이름 그대로 실내 어느 공간에서든 쉽게 이동, 설치가 가능한 제품인데 삼성은 앞서서 창문형 에어컨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윈도우 핏을 출시한 바 있죠. 이 핏이라는 이름처럼 설치 환경에 제약 없이 창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은 스탠드형하고 벽걸이, 창문형, 가족용 시스템 에어컨 등 소비자 선택권을 좀 넓히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풍 에어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이 무풍 에어컨은 그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을 때 불쾌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에 착안해서 기획된 거라고 하네요. 직바람은 없으면서 냉기를 뿜어내는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에 착안해가지고 기류감을 최소화한 바람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무풍 에어컨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씩 설치하십시오, 집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또 더 많은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신나게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